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네, 7월의 둘째 날, 제가 오늘 데일리 필로소피를 읽다가, 또 멈췄던 부분이 있어서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 강의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이는 예민하지만 어떤 이는 둔하다. 어떤 이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지만 어떤 이는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다. 후자의 경우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다. 병들고 열악한 건강 상태에 있을 때는 완전한 건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내용을 이 작가는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철학은 정신을 훈육하고 영혼을 돌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물음표를 가졌던 부분인데요. 타인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하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내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그냥 적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권이라고 하면 어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특권이 거창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 내용에 적었을 때는 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태도, 이게 제가 가진 특권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비교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 뭐 책을 읽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언어가 있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저는 조금 많은 특권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를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저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또 공격할까? 왜 저 사람은 고마움을 모를까? 뭐 이런 나와 다른 상황에 있어서 계속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번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또한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보다 또 더 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만나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속상하거나 하면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순간에 바로 얘기하는 건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서운했을까 또는 그 어떤 말이 그랬을까라고 좀 돌아보고 난 후에 떤 상황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난 좀 속상했었어라고 얘기하는 편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그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그것을 좀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상대는, 저 사람은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좀 그것도 기다려줄 줄 아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저는 그게 소중한 관계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어, 제가 가진 어떤 특권이,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요, 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인정을 받아온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방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또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 버림받는 두려움이 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안나 카레리나에 있는 안나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브론스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가 아직 조금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좀 읽으면서 안나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를 좀 더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이미 마음의 여유가 바닥이나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보는 시간. 관계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